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72쪽에 세 번째 비판적 읽기를 공부할 겁니다. 기억나나요? 첫 번째 읽기는 뭐였죠? 사실적 읽기. 두 번째 읽기는 추론적 읽기. 세 번째 읽기는 비판적 읽기예요. 학습 목표를 잠깐 볼까요?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그러니까 글 속에 있는 모든 걸 비판을 해보는 거죠. 자, 비판을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 여러분도 따라해 볼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한동안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책에서는 마시멜로를 참으면요 15분 후에는 하나 더 주고 50분 후에는 뭐 하나 더 주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선생님은 이 아이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무조건 참게 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친구하고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근데 공부를 나는 하기 싫어요. 그럼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쵸?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런데, 좋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못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친구하고 열심히 춤을 추면서 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었던 열심히 춤추는 것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비보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에서는 어쩌면 정답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정답이 없는 것을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건 그거야 라고 누군가가 주장하거나 말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그렇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것이 비판적 읽기다. 자, 그러면 일문단을 잠깐 볼까요? 비판적 읽기의 개념과 필요성. 여기 읽어보면 무조건 수용하라는 자세, 이게 아니다 라고 하네요. 여러분, 무조건이야 이런 노래 있죠. 뚜루루뚜루뚜루뚜 내가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쵸? 선생님 갑자기 가사가 생각나는데, 나를 불러줘, 뭐 태평양을 건너, 이런 노래가 있는데, 글쎄요, 사랑은 무조건일 수 있지만 글을 읽을 때는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 기억할 수 있어요?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글에 드러난 내용과 표현 방법을 한번 비판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쓴 글이 사실이 아니야, 팩트 체크를 해봤어. 그럼 그 뉴스는 가짜 뉴스예요. 또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읽을 때 반드시 근거가 충실한지 합리적인지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주장을 할 때 뭐 한쪽 주장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권위나 정서에만 의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가 오류라고 하는데, 오류 중에, 자, 요거는 선생님이 퀴즈로 한번 내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한두 개의 사례로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옆반 친구가 도와달라 해서 도와주다가 청소를 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넌 청소를 못하는? 뭐 하지 않았으니까 나쁜 아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그렇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는 사회에서도 한 번, 두 번을 갖고 마치 그 사람이 100% 그런 양,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불러요. 자, 너무 일찍 일반화라는 거는 100%란 뜻이거든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두 개 건 갖고 100% 저 아이는 저런 아이야, 이렇게 내리는 것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급하게 일반화를 내리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따져가면서 읽는다. 그걸 비판적 읽기라 합니다. 자,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사람뿐이 아니라 그 사회 또는 그 문화가 들어가 있을 때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남아 선호 사상. 네? 지금은 뭐 딸바보 아빠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남아 선호 사상 이런 것이 있었어요. 또 선생님 여기 써놨는데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다고요. 이건 조금 다른 나라에 있는 일인데 그 법이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정식으로 어떤 사람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저 아이는 우리 가문을 더럽혔어 이러면서 그 가문에서 어떤 여성들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걸 명예살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인류라면, 인간이라면 저건 옳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모두 다 비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 남자애가 공평하지? 난 진짜 공평한 사람이야. 이랬는데 이상하다. 손으로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여자애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러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뭐예요? 옳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은 그 비판적 읽기의 제재로 동물 복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보면 아주 동물들이 되게 뭐라고 하죠? 행복한데요. 행복하다면 얘네는 복복자, 복지자, 복지를 누리고 있네요. 여기 누가 제일 행복한 표정이죠? 선생님 보니까 돼지가 제일 행복한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뿅아리를 데려다가 길러가지고 얘는 이제 수탉이죠. 수탉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닭을 잡았다고요. 근데 이 닭을 병아리일 때 모이를 주던 선생님들이 차마 그걸 못 먹더라고요. 여러분 그 채식주의자라고 들어봤죠? 베지테리언. 그분들은 원래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라 또 못 먹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엾다는 거죠. 이 동물들을 차마 못 먹겠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중에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꼬꼬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예. 우리 뭐 토끼고기, 선생님 어렸을 땐 토끼고기도 있었는데, 미안하다, 돼지야. 돼지를 우리가 좀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음매도 많이 먹고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인간이 이 아이들을 섭취할 때, 이 아이들은 행복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글이에요. 1문단 볼까요? 1문단에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동물 학대를 좀 반대하죠. 물론 나쁜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 이제 뉴스 볼 때마다 아주 그냥 화가 나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5층, 6층에서 고양이를 집어 던지다. 그런, 미안해요. XX들도 있는데. 근데 EU에서는요, 닭들을 너무 밀폐된 공간에서 기르는 거,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해서 법이 제정됐어요. 예, 배터리 닭장을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내가 먹고 싶으면 먹지 뭐 구태여 그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있을 때 동물에게도 도덕적 지위가 있을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단에 보니까 옛날에 이제 유럽의 서구에 근세에 17세기 데카르트는 굉장히 혹시 아십니까? 데카르트가 한 말? 아는 분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아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데카르트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멋진 말을 했는데 동물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동물은 기계 같아. 그래서 기계는 뭐죠?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그 당시에는 마취도 안 하고 진통제 처치도 안 하고 막 해부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내려와서 동물을 그냥 기계로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되게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 그 개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공장식 농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지금 사람들이 동물을 기계나 또는 뭐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예전부터 내려온 거예요. 자, 여기 데카르트 주장은 어디에 나왔죠? 이 문단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데카르트 주장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앞문단에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겠다. 근데 여러분 데카르트의 생각이 오늘날에는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글쎄요. 선생님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 프로그램 중에 개는 훌륭하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가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그 개통령이라고 부르는 강영욱 씨는 잘 아는데 그 개를 기르는 주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나 고양이의 감정을 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3문단에 나왔어요. 4문단에 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인간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사회적 약속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인간은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마찬가지다 이러는 걸 뭐라고 하죠? 두 개가 똑같아. 뭐라고요? 그렇죠. 비교. 뭐라고 한다고? 비교. 자, 동물과 인간을 비교해 볼게요. 동물과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동물도 행복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문단 볼게요. 그러면 복지라는 게 뭐죠? 원래 한문으로 복지는 이렇게 써왔죠. 복복자의 복지자. 그러니까 이제 해석해 보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걸 복지라고 하는데 동물에게도 복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동물 복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하나는 동물이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물에게도 진실이나 자유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라는 개념이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개를 나의 반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개는 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의 그런 복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개념을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자, 5문단이 가장 많이 쓰인 설명법은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가 볼게요. 6문단 볼게요. 이 사람 자꾸 질문을 하네요.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답을 하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문답. 뭐라고 합니까? 물을 문, 답할 답, 문답이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이 그 세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첫째는 개를 기르는 사람이 이렇게 내 개는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 나도 개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거 좀 위험한 생각 아닐까요? 자, 두 번째. 나는 채식주의자야. 나는 베지터리언이야. 그러니까 내 고양이도 채식만 해야 돼. 어떡해요? 이 고양이 너무 불쌍하네요. 세 번째. 동물원의 사자들은 하루 종일 누운 채 지내잖아. 너무 답답한 것 같아. 동물원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위험한, 덴저러스한 생각이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다 덴저러스한 생각일까요? 이거는 세 번째 생각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써놨는데 어떤 동물이 동물원에만 있는 거하고 자연 속에서 있는 거. 선생님은 솔직히 동물은 자연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고양이를 예를 들어볼까요? 고양이가 자연 속에 있으면 네, 금방 죽을 수도 있어요. 왜요? 이제 다른 고양이들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먹을 게 부족할 수도 있고 전염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 고양이가 더 오래 사고 행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이 동물원에 있는 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동물이 만약에 자연 속에서 스스로 생활하면 더 오래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이거 아직까지 반반이에요. 동물원에 있을 때 더 행복한가?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가지 의견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무조건 세 가지 생각은 위험하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보면 그래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생각은 맞는 것 같지만 세 번째 생각은 나는 생각이 달라. 뭐라고요? 생각이 달라.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볼까요? 비만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에게 자꾸 초콜릿을 먹여요. 좋은 일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양이에게는 초콜릿 먹이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비만한 개와 치아가 부실한 비만 아동. 자, 이 둘을 동물 복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것을 끌어들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좀 어려운데. 예. 비슷한 것을 끌어다가 추리한 데서 유추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예, 유추. 그래, 유추를 해봤어요. 또 여기 동물을 기계처럼 생각한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유추예요. 유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게 과연 동물에게 행복한지 동물 복지는 답이 없다. 이렇게 물었어요.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럼 답이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래요. 또 하나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동물 복지에 대한 기준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동물은 크게 두 가지 욕구가 있대요. 첫째, 적극적 욕구. 두 번째, 소극적 욕구. 근데 여러분 후자라는 단어가 뭔 뜻이죠? 예, 앞전자, 뒤후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언급이 됐잖아요. 그럼 전자는 뭐죠? 예, 적극적 욕구. 후자는요? 소극적 욕구예요. 자, 특히 후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은 적어도 고통스럽지는 않아야 된다. 이게 복지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물이 죽을 때 고통스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뭐다? 동물 복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선생님이 거기 써놨는데 할랄이라고 보이나요? 할랄? 여러분 할랄이 뭐죠? 네, 선생님은 이거 동물복지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생각하는데 저기 이슬람 쪽에서는요 모든 육식은 반드시 누구가? 예, 성직자가 잡아야 합니다. 죽일 때 그 소나 개나 이런 동물들의 또 뭐 이런 동물들을 죽일 때 그 동물들의 명복을 비는 거죠. 너는 인간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까 훌륭한 곳으로 가렴.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할랄이 되어 있지 않은 음식은 먹질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교양입니다. 할랄. 자, 그 다음 그래서 인간이 동물 복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동물 복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스럽지 않은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학습 활동 들어갈게요. 자, 여기 있죠. 우리는 인간과 맞이하고 있는 상대적인 동물의 지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전에는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죠. 지금은 인정합니다. 동물 복지는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돼?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안 되죠. 자,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적어도 고통스럽게 죽지는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글은 복지의 개념, 동물 복지의 두 가지 내용, 마지막으로 훌륭한 동물 복지의 개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후닥후닥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자, 3쪽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9쪽에 보면 요거는 종우월주의예요. 인간은 동물보다 위대하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는 인간은 동물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뭐라 부른다? 종우월주의. 요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인간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종우월주의예요. 퀴즈입니다. 종우월주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후닥후닥 넘어갔냐면 여러분의 생각을 적게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 신문에서 동물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봅니다. 제목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짧게 쓰는 겁니다. 또 선생님이 하나의 상황을 줄 거예요.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농작물을 막 먹어치웠어요. 그럼 멧돼지와 고라니에게는 동물 복지가 적용될까요? 아니면 이때 멧돼지와 고라니는 유해 동물이니까 인간이 그렇게 사냥을 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 이번 이 강좌는 글의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동물권,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위주로 선생님이 과제를 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